천부경이 밝히는 대우주 생산과 소멸에 따른 음양관계 세 번째에 들어가서는 활기에 대한 문제야. 활기는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럼 이 활성화는 과연 누가 시켜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인연은 음과 양으로 나눠진 삶을 하나의 음양의 분별이 없는 하나의 차원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 인연을 지어지는 것이고, 인연을 지어지는 데는 너와 나가 만나기 위한 방편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바로 육생양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갈 때 우선 인육을 건사시키기에 필요한 질량이 육생양이고, 너희의 인육을 시켜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량이 육생양이기 때문에 육생양을 찾아 이로운 자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육생양이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 육생양이 어디서 나왔냐? 삼라만상 만물에서 나온 것이고, 삼라만상 만물은 인육을 빚어냈다라는 얘기야. 인육은 어떻게 해서 빚어내겠냐? 인육은 살아있는 생명체야. 육을 가진 생명체. 나무도 육을 가진 생명체요. 동물도 육을 가진 생명체이고, 물속에서 살아가는 어류도 모든 육을 가진 생명체지. 그러면 육을 가진 생명체 어디에서 생성이 됐냐? 만물에서 생성됐고, 이 만물 속에는 죽은 듯 살아있는 듯 숨어있는 바이러스가 있어. 이 바이러스를 일깨울 때 필요한 질량이 바로 물이고, 이 물은 천의 생명체를 실어 나른 어리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지기에는 뭐가 있냐? 만물이 있고, 만물에 있는 바이러스를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은 자리에, 삼라만상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필경, 육의 생명체가 자리하고 있어. 근데 과연 삼라만상 이 3차원의 지상에는 물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물이 없으면 육의 생명체가 없고, 육의 생명체가 없으면 고등 동물이라 할까? 고등 생명체라 할까? 외계 생명체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하는데, 이 삼라만상 광활한 우주에 과연 이 지구에만이 육의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물이 있는 곳에는 있어. 그렇지만 인간처럼 고등 차원의 생명이 살아있을까라는 것은 의심해 봐야 돼. 무엇 때문에 의심하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이 과연 삼라만상 지구에 얼마나 될까? 이 삼라만상 지구에는 인간이 있고, 이 지구를 23.5도 지축을 흔들어 놓은과 동시에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태양계가 존재하지. 태양계가 돌고 도므로 인해 갖고 23.5도 그 기운은 자전축을 그 운행을 시키고, 자전축이 기울면서 인해 사방에 따른 사계의 질서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 사방에 따른 사계의 질서를 지켜나게 하기 위해 남과 북은 중심잡이 질량으로서 자리하고 있지. 극과 극의 차원의 중심잡이 질량이고, 동서는 생장수장의 질량으로 자리에 나가고 있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질량을 동서 생장수장 질량에서 생성해내서 인간이 육생양을 위해 또 육건사를 위한 모든 질량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청기는 인기가 살아가는 곳이었고, 본래 지기세포 인육은 없는 거고, 지기 또한 없는 거였어. 없는 것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그 누군가가 만물의 영장이라 비유를 했지. 왜 만물의 영장인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인간은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왜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 세상도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있기 때문이지.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영된 세상이라 뿌리는 천상이요, 지중은 몸통이고 인하는 가지라. 그러니까 뿌리, 몸통, 가지. 뿌리는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한 거고 지중은 해가 중천에 뜬 중쪽에 위치해 갖고 활동 주체로서의 생활이 가장 분주히 일어나는 것이고, 가지는 해가 지는 곳에 위치함에 따라 하루의 일과의 결실을 맺는 곳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에서 사는 상과 해가 중천에 뜨는 곳에서 사는 상과 해가 돋는 동쪽에서 사는 삶의 차원, 삶의 에너지, 삶의 질량은 달라. 그래서 저마다 다른 까닭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지, 네가 하는 일이 같고 네가 하는 일이 같으면 만나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 만나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일은 없어.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됐냐면, 하나라는 천의 차원에서 지가 분리되어졌고, 지가 분리된 이 상태에서 인도 분리되어졌고, 인기가 자기의 소멸된 에너지를 그 충전시키기 위해 생성된 게 인육이야.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소멸된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육을 쓰고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원은 모든 육생량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도 세상이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운행되듯이 인간도 에고인 나와 이 에고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육이 있고, 이 에고인 나는 지식을 발현해 육생안을 생성시키는 만큼 천기의 원소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절대 분별했던 대우주의 에너지 마음을 인육에 안착시켜 갖고 인간은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인간이 죽으면 인기가 죽는 게 아니야. 인간이 죽으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기의 쓰임을 다한 것이지. 시간이 되면 삼라만상의 만물은 소진되게 되어 있어. 소진이 되면 또 다른 삶의 차원을, 또 다른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육을 벗으면 돌아가는 곳이 저승이야. 그러면 과연 대폭발에 의해 삼라만상이 이루어졌고, 삼라만상을 통해 인육이 빚어졌고, 인육이 빚어져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저승이 먼저일까? 이승이 먼저일까? 이 문제도 차후에 풀어나가는데, 여기서 살짝 언지를 주자면 이승이 먼저라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승이 먼저인데, 그러면 그 이승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먼저 있을까? 신이 먼저 있을까를 우리는 또 한번 심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물론 천지는 인의 어버이로서 신으로 자리하고 있지. 대자연 천지만이 인의 기운을 이끌어가는 신으로서 유일신으로 자리하고, 그 천지 대자연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고, 별이별 인간이 살아가는 만큼의 별이별 일들이 벌어지고, 별이별 일들이 벌어지는 만큼의 별이별 사항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만큼의 신이 자리하는데, 그들은 천지 대자연 하나님의 일을 대역하기 위한 대신으로서의 승계를 받아서 자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먼저 자리하기 이전에 대역을 했던 대신이 먼저 자리를 했었지. 대신들은 어디에 자리해 있었나? 3차원의 지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자리한 마고성이지. 마고성은 천지인 상기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고 음의 기운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천에서 지가 분리되었던 만큼 인도 지로 분리되어 떨어나온 기운이 있고, 이 기운을 관장하고 가둬두고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대기했던 장소가 마고성이야. 이 마고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순차적으로 인기를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던 거였고, 또 윤회의 차원 속에 돌고 도는데 결국은 모든 인의 기운이 인간으로서 모든 환생을 했던 그 기간이 언제이냐 하면은 그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것이지. 그럼 업그레이드 시대가 언제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보편화된 그 시기 무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는 마고성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든 기운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환생을 해서 모두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인간은 서쪽 땅에서 출현하여 가지로 진출해 몸통을 통해 뿌리로 들어왔던 윤회의 루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야.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에서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된 음양이 다시 하나의 음의 차원으로서의 행위를 찾아 들어가기 위한 경로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다시 서쪽을 거쳐 중쪽에서 동쪽을 들어왔다면 이거 역으로 나가는 동쪽에서부터 비롯된 삶은 다시 중쪽을 거쳐 서쪽으로 통해 나가는 그 루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태고의 음양은 그 태역의 음에서 분리되어 그 분별이 시작되었던 만큼 이 분별은 하나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지, 너 따로 나 따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분별은 인육이 하는 게 아니야. 지기의 세포 인육이 하는 게 아니라 천기의 원소 인기가 하는 것임으로 인했고, 절대 분별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분별이 필요한 것은 인간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성인이 되었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아갈 때 쓰이기 위한 차원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고, 그게 분별의 시점이고, 그 분별적인 삶을 다하기 위해 우리 어려서는 육생의 교육을 받지. 육생의 교육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그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성인 시절을 맞이하여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인 시절에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한 기간이 어린 육생 시절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만났으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사회는 행의 현장,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는 거고,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 운용의 주체로 자리해. 그래서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성인 인생 시절을 거쳐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한다면, 37은 20일 성인이 되었다면 남녀가 만나 하나 되는 자원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잖아.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하기 때문에 행의 현장에서 소진시킨 에너지를 해가 지면 돌아가 가정에서 충전시키고, 아침이 되면 행의 현장으로 출근해 활동 주체의 활동의 역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것에 있지. 돌고 도는 이 차원을 우리는 윤회라고 하는 건데, 윤회의 차원도 정확히 열어 나가 보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 선순환 행위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주고 후에 받을 때만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에 있어. 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느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제일 먼저 육생양이야. 유권자를 위한. 그래서 인간은 육생양을 통해 만나잖아. 이 육생양의 분배를 바로 해 나간다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힐 일이 어디 있겠느냐만 육생양의 분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물처럼 힘의 논리로 힘센 자들이 더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행의 현장 사회는 언제든지 활동의 주체끼리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힐 수 있는 염려스러운 곳이야.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힐 수 있는 염려스러운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늘상 긴장을 하는 것이고, 긴장 속에는 불안 초조가 있는 것이지, 불안 초조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충동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가정에는 운용의 주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운용의 주체가 청기라고 했고 활동의 주체가 직이라고 했던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진 여성은 운용의 주체요, 양의 기운을 가진 것은 활동의 주체 남성이라, 남과 여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의 현장 사회로 진출했을 때 활동의 주체 남성이 그 역량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활동의 주체가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나간다 한들 운용의 주체 가정이었거나 가정이 흔들리면 이 활동의 주체는 더 이상의 활동의 역량을 키워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야. 그래서 천부경이 밝히는 대우주 생단과 소멸에 따른 음양관계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음은 운용의 주체로서 양은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